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한 금융기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내 자산을 얼마나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상위 0.1%, 그리고 상위 1%, 그리고 상위 5%, 상위 10%가 각각 가진 순자산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20일 하나생명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끔씩 재정관리, 즉 우리가 재테크, 돈을 불리는 것에 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자, 그렇게 재정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제가 이걸 가장 고급진 재테크라고 하죠. 많이 벌어라. 가장 고급진 재테크. 그러니까 자기 개발 이런 쪽에 투자도 굉장히 값진 투자다. 뭐 금융상품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개발, 몸값을 올리는 투자, 굉장히 값진 투자다. 그래서 많이 벌어라. 많이 버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게 가장 고급진 재테크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많이 벌면 뭐합니까? 다 써버리면. 그래서 아껴 써라. 소비 관리, 지출 관리를 잘해라. 이것이 두 번째 고급진 재테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재테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저급한 재테크다, 하등 재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국의 사람들이 2021년 기준 보유한 순자산 랭킹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 일치한다, 100% 일치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국의 상위 1% 가구의 현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상위 1% 가구 현황을 보니까요, 이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63.5세입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은 대체로 수도권이 10명 중에 7명, 72%. 아무래도 수도권, 예컨대 서울에 살고 하면 집값이 영향을 주었겠죠. 전체 자산 규모에. 그 다음에 연평균 소득은 2억 1,500만 원, 2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규모는 어떻게 될까? 29억 원 정도입니다. 약 30억 원 가깝죠. 즉 내가 가진 총 재산에서 한국의 상위 1%는 부채를 뺀 순자산이 29억 원 정도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상위 1%의 가구 현황을 가지고 일반 가구랑 비교해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관리의 세 가지 영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많이 버는 거죠.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571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이 벌죠? 1년에 2억 원 넘게 버니까. 그런데 일반 가구 소득은 6,125만 원. 자, 그러면 일반 가구 소득보다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무려 3.5배가 차이 납니다. 그만큼 많이 버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이 번다? 그래서 상위 1%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나 그럼 적게 쓸까라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 드렸지만 전체 가구의 3.5배입니다. 그러면 소비도 전체 가구의 3.5배를 할까요? 자, 이분들은 가구의 평균 나이가 63.5세니까 아무래도 노후 생활비가 연동이 되겠죠. 자, 이 상위 1%의 최소 노후 생활비는 일반 가구보다 1.66배 많습니다. 그리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도 1.71배 정도 많습니다. 비슷하죠. 최소 노후 생활비나 적정 노후 생활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가구 소득의 1.6배, 1.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가구에 비해서 버는 거는 1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3.5배나 많지만 쓰는 것은 3.5배 많지 않고 쓰는 것은 그 절반, 한 1.7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이 벌죠. 두 번째는 많이 버는 것에 비하면 적게 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재테크를 해서 또 돈을 불렸겠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세 번째는 이분들은 오래 일합니다. 즉
1% 상위 1% 가구의 은퇴 연령은 평균 은퇴 연령이 70.7세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이 68.2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점점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후에 재정적인 준비를 못한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오래 일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일하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이 상위 1%의 일하는 나이는 더 많다라는 거죠. 70.7세. 일반 전체 가구 평균은 68.2세니까 이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하면 2년 이상, 2.5년 정도 더 오랫동안 일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테크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은 아주 하등급, 하급 재테크라니까요. 첫 번째는 많이 벌어야겠다. 그 다음에 많이 벌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정말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해야겠다. 즉 내가 지출하는 돈 가운데 특히 성인 자녀들, 어린 자녀들 지출하는 돈 가운데 내 몸값을 올리는 자기 개발비가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고, 그 다음에 아껴 써야겠다. 그죠? 아껴 써야겠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아껴 써야겠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나 많이 벌기 원하죠. 많이 벌기 원하지만 항상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그렇게 아니 될 수도 많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아껴 쓰는 것. 자, 이때 아껴 쓴다는 것은 내가 아껴 쓴다고 해서 내 행복이 담보가 되어서, 즉, 내 행복을 포기하고 아껴 쓰면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론, 일정한 기간에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걸 계속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자, 그래서 아껴 쓸 때의 비결, 즉, 행복을 유지하면서 아껴 쓸 때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즐거운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이 비록 적더라도 일 자체에서 행복하니까 다른 소비를 통해서 내가 대리 만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들 또 다 큰 자녀들 내 가정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집의 아이들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아이가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 자, 그것들을 찾는데 기다려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하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서 행복하니까 다른 소비를 대체할 필요가 없죠.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짜증스러워. 근데 좀 많이 벌어 하면요.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일이 짜증스러우니까 얼른 번 돈으로 내 짜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로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소비 성향이 높아지면 그 소비 성향이 높아진 것은 다시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부자가 가난하게 살기가 힘든 것처럼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뜨리기 힘듭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는 많은 돈을 벌지만 굉장히 불행해진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것은 아껴 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부모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랬을 때 머지않아 그 자녀도 한국의 상위 1%, 상위 10%의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즐겁고 그리고 아껴 쓸 수 있잖아요. 행복하면서. 자, 그 돈으로 또 재테크를 잘하면 머지않아 한국의 상위 1%, 10% 부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상위 1%의 부자들을 분석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재정관리, 우리 자녀들의 교육, 또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